그렇게 했던 이재명은 왜 그동안 체포 안 했죠? 왜 체포 안 했냐고. 경찰, 공수처, 국수본 왜 체포 안 했죠? 그리고 사법부 판사들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 지연 전수를 펴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왜 그걸 배려하고 놔뒀죠? 그러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며칠 사이에 다 잡아가려고 해서 결국 서울구치소에 집어넣잖아요. 이게 과연 대한민국 사법 정의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플로우 개념으로 흐름상 보면 공수처와 국수본이 아주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죠. 아주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관례, 공수처법, 기존의 법, 형사소송법 이런 걸 다 뛰어넘으면서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또 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도 발부해주고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예외로 한다고 또 막아놓고 그거 가지고 1차 영장 집행에 실패하니까 2차는 또 집어넣었는데 1차는 이순영 영장전담판사 우리법연구회입니다. 좌파 법조 카르텔. 2차는 신한미 판사라는 다른 사람이 영장을 발부했는데 거기에는 오히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즉 군사상 기밀이 필요한 관저를 출입할 때는 그 관저의 주인장인 대통령이나 관저 관리인인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그 조항을 1차 체포영장에는 이순영이라는 판사가 이거는 예외로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근데 신한민 판사는 그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그 이야기는 없고 제일 영장 오른쪽 위에 보면은 죄명이 뭐냐 하면 내란 우두머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다. 자, 이 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경찰에게 있지. 그런데 말을 바꿔서 아까 뭐라고 했던가요? 직권남용죄 수사를 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내란죄 관련도 수사할 수 있다. 이게 궤변이죠, 궤변. 저기 나오네요, 수색영장. 제일 오른쪽 위에 보면은 죄명이 뭐예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하고 죄명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리고 또 신한민 판사는 친절하게도 그 밑에 보면 이 영장은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 즉 깜깜한 밤에도 집행해도 된다. 이렇게 딱 조건을 걸어줬죠. 그래서 1월 15일 날 새벽 5시에 경찰이 1000여 명이 밀고 들어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판사들이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어떤 이런 식으로 영장을 발부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법치가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자, 저 영장도 상당히 좀 충격을 주고 있어요. 결국 내란 우두머리라는 건 내란죄 수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는 수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영장이 발부되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 조선일보에도 오늘 떴고 매일경제도 있는데 분신한 50대 남성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체포 안 하고 왜 윤만 공수처 인근 50대 분신 이유 밝혔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좀 보면 상당히 심각한데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공수처 인근에서 분신한 50대가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은 안 하고 왜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냐.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분이 대전에 사시는 분이에요. 본인의 차를 몰고 공수처와 경찰이 2차 영장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때 1월 15일 새벽 5시부터 집행했잖아요. 우리 아토TV에서도 그날 그 새벽에 막 형사들이 5시가 되니까 쫙 들어가는 거 보셨죠. 그때 이분이 대전에서 본인의 집인 대전에서 차를 몰고 한남초등학교 앞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화가 나서 그날 6시쯤에 경찰이 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 한 1시간 지나서 6시쯤에 본인의 외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인근 경찰 기동대에 의해서 저지가 됐고
그래서 인근 경찰 지구대로 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 지구대 경찰관들이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느냐, 왜 옷에 라이트 불을 붙이려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이분이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체포를 안 하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가느냐, 화가 나서 그랬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체포를 안 하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잡아가려고 하느냐, 화가 나서 불을 붙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날 오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에 출두하고 그날 오후 저녁에 8시, 밤 8시 5분쯤에 과천에 있는 공수처 인근 녹지에서 인화물질을 뒤집어 쓰고 본인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3도 화상을 입었는데 지금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 있는데 위독하다는 거예요. 저도 현장 기자 시절에 화재 사건 났을 때 거기서 숨진 분들 시신을 부검하는 그런 현장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화상을 입게 되면 몸이 타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 큰 상처를 입어서 다들 돌아가십니다. 숨을 못 쉬고 돌아가십니다. 주로. 그래서 이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기도가, 숨을 쉬는 이 기도, 허파로 이어지는 이 기도가 큰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분이 쾌유되어서 정말 다시 회복 잘 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위독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도 똑같은 심정이실 거예요. 왜 이재명은 재판 지연시키고 본인의 공직선거법 재판만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 걸 2년 2개월을 끌어서 이제 1심 선고 났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아직 재판 시작도 못한 것도 있어요. 1심 선고 날려면 언제 날지 모릅니다. 그동안 이재명은 뭐 단식한다, 재판부 기피 신청한다, 또는 변호사 바꾼다 이러면서 수차례 재판 지연 전술을 폈습니다. 거기에 사실 협조했던 많은 변호사 출신들이 지난번 총선에서 공천 많이 받았죠. 친명계로 해서. 서울에도 많습니다. 당선된 변호사를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아버지 당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재명은 왜 그동안 체포 안 했죠? 왜 체포 안 했냐고. 경찰, 공수처, 국수본 왜 체포 안 했죠? 그리고 사법부 판사들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 지연 전술을 펴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왜 그걸 배려하고 놔뒀죠? 그러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며칠 사이에 다 잡아가려고 해서 결국 서울구치소에 집어넣잖아요. 이게 과연 대한민국 사법정의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 50대 남성 이분은 너무나 화가 나서 본인이 정말 상처를 입히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도 지금 가슴 속에서 열불이 나고 있다고요. 이게 대한민국 사법정의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법치국가입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힘센 놈이 장땡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법 지키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호등 빨간불 쓰면 건너가지 않고 녹색 등이 들어오면 건너가잖아요. 예? 이게 어릴 때부터 트레이닝이 되고 교육이 된 사람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특정 국가를 지정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가보세요. 신호등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구 지나다니고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나라 많잖아요. 그런 나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마피아 카르텔이 지배하는 나라, 그런 나라로 가자 이 말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판사님들, 경찰관님들, 공수처 관계자들 그런 나라로 가자 이 말이에요? 오동훈 공수처장, 우종수 국수본부장 그런 나라로 가자 이 소리야? 지금 이 영장 발부해진 신한미 판사, 그 앞에 이순영 판사 그런 나라로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런 나라로 가게 되면 법에 의해서 분쟁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바로
총칼 들고 나오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그래서 굉장히 우려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중국 대륙의 국공내전이 끝나고 일제가 물러난 다음에 국공내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해서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자 국공합작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들끼리 또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당 세력이 타이완으로 쫓겨나죠. 근데 중국 공산당의 우두머리였던 모택동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거야. 권력은 투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일당 독재 국가인 겁니다. 그런 나라로 가자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지금 공수처와 국수본의 행태 그리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행태는 그런 나라로 대한민국을 몰고 가겠다는 소리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에 분노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가슴에 열불이 나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정순옥 선생님 동의하십니까? 응? 제 말이 뭐 틀렸습니까? 이분의 분신 이유가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이분이 오죽했으면 저런 선택을 하셨겠냐 이거예요. 지금 말하지 않지만 많은 국민들은 지금 가슴에 열불이 나서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법부나 경찰이나 공수처의 행태를 보면서 니들이 국민들에게 법 지켜라 할 자격이 있냐고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앙일보 보던데요. 양복 입고 잠자. 경호관들 100m 거리 사무청사 대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픽이 하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되어 있는 장소 그래픽이 하나 있어요. 이걸 보면은 저런 1인 독실방에 이제 구금이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소위 말해서 서울구치소 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위해를 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현직 대통령은 경호처법상 근접 경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경호원들이 저 방 옆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 방이 있는 방은 구치소 담장 안에 있는 보안청사이고 경호원들은 그 담장 밖에 100m 떨어진 사무청사의 경호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경호가 돼요 그게? 경호할 필요가 없는 거지. 경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 방 옆에 저 그래픽 보시죠. 저 그래픽 같은 방 바로 입구나 어디 의자에 앉아있든지 경호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호원들이 저 방이 있는 건물과 다른 건물 사무청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사무청사와 경호원들이 있는 사무청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이 보안청사 구치소 안에 있는 그 사이에 높은 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은 그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경호입니까? 폼만 내는 거지. 그게 대통령 경호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지만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럼 경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상 경호를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사람 없죠. 그래 놓고 지금 이따위 식으로 불법성이 농후한 영장 집행시켜가지고 관저에 침입하게 만들고 또 그 영장 자체가 적법성 여부를 좀 따진다. 그래서 인용이 되어서 한남동 관저에서 좀 기다리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거마저 기각해버리는 이런 대한민국 사법부. 그러면 그 판사, 중앙지법원의 판사, 서부지방법원의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저 구치소 안에서 아주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되면 자기들이 책임질 거예요? 책임 안 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일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경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혼자서 저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대통령만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앙일보 기사 이거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김 여사 완전히 깡말라 밥 못 먹고 약으로 버틴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참모들 사이에서 얼굴이 완전히 깡말랐다. 여사가 입원해야 될 것 같다. 는 말까지 나온답니다. 그리고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수척한 모습이었다. 흰머리도 늘어났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15일날 공수처로 출두할 때, 자진 출두할 때 강아지 그 토리를 보고 가야 되겠다. 이 말은 사실은 그 방 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를 2번 정도 보고 인사하고 나왔던 그 장면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해야 하지 않았겠냐. 이런 그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이 중앙일보 기사는. 지금 김건희 여사는 밥을 거의 먹지 못하고 있어서 병원을 가야 할 처지인데 여러 종류의 약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또 병원 간다 이러면 민주당이나 좌파 매체들이 또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물어뜯겠죠. 불과 몇 달 전 김건희 여사가 관저에서 경호원 대동하고 관저 앞에 있는 그 편의점 와가지고 경호원들 고생한다고 그 물건 사는 거 그거 가지고 난리쳤던 게 좌파 매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가운데 박지원이가 KBS 라디오에 나와가 뭐라고 했느냐. 다음은 김건희다. 다음은 김건희다. 당연히 체포해야 한다. 박주민도 소환하든 출국 금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독서를 뿜어냈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거죠. 자, 더 퍼블릭 기사인데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하라는 이 항의 댓글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밑에 서브 타이틀만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되어 있으니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참석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직접 변론하겠다고 했습니다. 참석할 수가 없으니 변론기일을 한 며칠 좀 바꿔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하지만 강신업 변호사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헌재에서 지금 벌어지는 이 재판은 형사소송 재판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는데 형사재판에는 본인이 직접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나가려고 해도 출석도 하지 않았는데 재판 기일을 정하는 것은 횡포다. 왜 이렇게 정하겠습니까? 이 정계선이네, 정계선. 사진에 나와 있는 저자가. 신랑이 황규필입니다. 민주당이 추천해서 최상목이가 임명했던 정계선. 저 재판관의 신랑이 남편이 황규필 변호사고, 황규필 변호사는 국회 탄핵소추단 정청래와 같이 일하고 있는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의 부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법, 법조 카르텔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피 신청을 해도 지금 부족할 마당에 저렇게 앉아있으니 이게 헌법재판도 재판이 제대로 되겠냐,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강신업 변호사의 어떤 이런 지적이 있고, 그 기사 그 사진 밑에 보면은 헌법재판소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댓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이트 한번 보실까요? 거기 있죠. 이게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밑에 댓글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법부가 이재명만 보호합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사법부가 이재명만 보호합니까? 이재명을 보호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법부가 왜 윤석열 대통령의 최소한 방어권은 인정하지 않죠?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요?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 이런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 기사에서 뭐라고 했느냐? 좀 밑에 보면은, 그러면은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선고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빨리 해라. 응? 윤상현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상현. 밑에 보면 사진이 있어요. 윤상현. 윤상현 의원이 이번에 그 사진 위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헌재가 윤 대통령 그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불허하자 윤상현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이재명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초스피드로 재판 진행하는 것처럼 해라는 거지. 왜 그동안 2년 2개월 끌다가 이제 겨우 1심 선고 났고, 왜 2심 선고 안 해? 왜? 2심 선고를 빨리빨리 하면 안 돼?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권영세 의원이 그 이야기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KTX 속도처럼 빨리 진행하면서 왜 이재명에는 완행열차처럼 하느냐 이거. 이게 사법 정의냐는 거지. 결국 사법부 내에 친 이재명 세력, 이재명에게 줄 서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있죠. 우리 법 연구에. 좌파 사법 법조 카르텔. 오늘 조선일보가 그런 헌재를 또 비판하는 사설을 썼습니다. 이진숙 엉터리 탄핵 심리에 5개월. 하세월이네요. 하세월. 민주당에 농락당하는 헌재.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 이 문재인이 추천한 자입니다. 문영배가 이진숙,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변론 기일을 마치면서 뭐라고 했느냐. 재판이 늦어져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생각만 하면 뭐해? 행동을 해야지. 그럼 재판이 늦어지지 않도록 행동해야 될 거 아니야? 재판이 늦어져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5개월 끌었으면서? 그러면서도 선고를 언제 하겠다는 선고 기일은 정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선고 기일은 정하지도 않았다. 이게 뭡니까? 재판이 늦어져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선고 기일이라도 빨리 잡아서 끝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고 기일은 잡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준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관련 그 과정을 보면 민주당이 국회 몫으로 되어 있는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그런 사태가 시작된 거예요. 5인 체제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쉽게 얘기하면 해방지를 놓은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국회 몫 추천 안 했잖아요. 그래서 헌재를 마비시켜 놓으니 장관급 이상들을 탄핵 소추해서 가결해서 보내버리면 헌재에서 결정이 안 나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 받은 장관들은 헌재에서 심리가 안 되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럼 후임 장관 지명도 못해서 윤석열 정권이 국정 마비가 오도록 해방제를 놓은 것이 민주당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덜커덕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되니 민주당이 부랴부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빨리 충원하자고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략적인 짓입니까?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재판을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냐? 이런 재판을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냐? 그게 마지막 멘트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이런 재판이 공정해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공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